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주간 기준으로 배터리 8대 종목 외국인 지분율 지난 12월 30일 월요일 종가 기준이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지분율 4.77%,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8.21%, 포스코 퓨처엠 외국인 비중이 9.92% 전주 대비해서 0.26%포인트 상승했고요. LG화학 외국인 비중 33.61%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전주 대비해서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11.89%, 에코프로 20.12%, 나노신소재 외국인 9.27%, SK이노베이션 외국인 14.08%고요. 금양은 9.08%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서 베스트 5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금양, 2차 전지 속도 늦어진다. 기장 2공장 준공도 지연입니다. 금양이 콩고 채광 사업 법인 지분 인수에 이어서 올해 준공하기로 한 동부산 이파크 산업단지 2차 전지 공장도 지연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양은 4695와 21700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계획 중이던 동부산 2차 전지 공장 투자 기간을 2024년 연말에서 2025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고 지난 12월 30일 공시했습니다.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건설도 금양전지 2억셀 토건 유틸리티 프로젝트 공사 계획에 대해 계약 기간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양은 공장 준공 지연에 따른 정정이라고 밝혔으며 동부건설은 공사 도급계약 관련 발주처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공장에 들어가는 총 투자 금액은 6,100억 원, 이는 금양의 자기자본 대비 500.26%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앞서 12월 27일에는 금양이 콩고 샤를리즈 리소시즈 SAS 지분 60% 인수 대금에 대한 미납금 805만 달러를 분할 납부한다는 내용도 공시했었는데요. 805만 달러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해서 약 118억 원입니다. 당초 12월 29일에 전액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200만 달러는 1월 10일, 나머지는 7월 11일까지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금양은 2024년 12월 27일 당시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광산 탐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자본금 잔액을 분할 납입하는 것에 대해 상대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양의 자금줄이 말라가면서 2차 전지 사업에 과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말 기준 금양의 드림팩토리 1공장 가동률은 41.6%인데 거의 이 8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들여서 짓는 이 공장은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 이후에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양의 주가가 떨어져서 류강지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도 감소한 점도 여의치 않은 자금 사정을 드러내는데요. 류 회장은 100만 주를 금양에 무상 증여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도 감소해서 한때 2조 원에 이르던 류 회장의 지분 가치도 현재 약 2,800억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4위 테슬라. 중국 메가팩 배터리 공장 완공 1분기 대량 생산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메가팩 배터리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이며 1분기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 생산 공장인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준공 검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메가팩 공장을 짓는 건 처음이고 생산된 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관할 당국 자료를 보면 해당 공장은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으며 14억 5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918억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ESS 메가팩 공장 부지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와 가까우며 기가팩토리는 12개월에 걸쳐 완공했는데 메가팩 배터리 공장은 7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초반에는 연간 메가팩 10,000개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40기가와트시 규모인데요.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죠. 테슬라 3분기 발전과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은 23억 7,600만 달러, 약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4% 증가했었고요. 에너지 저장 사업 총 이익률은 창사 이래 가장 높은 30.5%로 자동차 사업 부문 총 이익률을 앞섰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뿐 아니라 ESS까지도 생산하는 거점을 만들었고요. 중국 배터리 업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의 빈틈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를 생산 거점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 EVE 에너지는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을 16개월 만에 마무리 지어서 EVE 에너지의 첫 해외 공장이 만들어졌는데요. 당장 올해 1분기부터 가동해서 전동 공구용, 전기 이륜차용으로 연간 6억 8천만 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EVE 에너지는 또 ESS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테슬라에 장기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세 번째 회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나머지 두 회사도 역시 중국 업체인 CATL과 비아드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이 같은 제3국 생산 투자 움직임은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동시에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기보다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허브로 설정하는 것이 인건비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3위 뉴스, 2차 전지 산업, 규제 관련 선별적 접근 필요, NH투자증권입니다. 올해 유럽 CO2 규제 강화 적용을 앞두고 EU 집행위원장이 이달 EU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대화 이후로 유럽의 CO2 규제안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의 CO2 규제 강화는 평균 배출 허용량을 약 20%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제 강화 적용을 앞두고 킬로미터당 배출 허용량 감소는 기존 계획대로 가되 초과 배출할 때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NH투자증권은 예상했는데요. 영국에서도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유럽과 영국 모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전기차 소비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어서 중장기 방향성은 변화가 없을 예정이지만 단기 성장률 하향 조정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당사는 벌금 부담 완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25년 유럽 XEV 판매 성장률을 전년 대비 20% 증가로 예상을 했지만 벌금 부담이 완화된다면 성장률은 10%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터리주 가운데 선호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LNF, 에코프로머티 등 테슬라 밸류체인을 꼽았고요. 매수 시기에 대해서는 리튬 가격의 계절성과 테슬라의 신차 출시 시점을 감안할 때 올해 2월에서 3월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리튬 가격과 대체로 동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리튬 가격이 연초에 강세를 나타내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2차 전지주를 사는 데 적합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다음은 배터리 위클리 뉴스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올해 외국인, 현대차, 개인, 삼성전자와 2차 전지 픽입니다. 2024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2차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들어 12월 26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차를 2조 7,652억 원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주가가 29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연초 대비해서 47% 주가가 올랐다가 트럼프 보편 관세 리스크로 주가가 21만 원대까지 다시 떨어졌죠. 신영증권은 미국의 한국산 차량에 대한 10% 관세를 현대차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3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다만 환율이 1,400원대에서 유지가 되면 연간 1조 원의 추가 환율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은 이어서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크래프톤 순으로 많이 샀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밸류업 수혜주인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담으면서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샀고 이 밖에도 셀트리온,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고려아연, KB금융, HD현대미포, 삼성증권 등을 담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올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면서 각각 10조 3,747억 원, 3조 9,254억 원 규모로 순매도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2조 원어치 사들여 순매수 1위를 기록했고 이어서 삼성 SDI,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2차전지, 반도체, 인터넷주를 연이어서 순매수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삼성 SDI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은 4조 원, 영업이익은 63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55%는 밑돌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39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면서도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하단 수준까지 조정을 받아 저평가돼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2025년에도 선진국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0에서 20%의 보편관세 부과 리스크가 해소될 필요가 있는데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에 따라서 테슬라를 제외한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의 순수 전기차 판매 대수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독일의 전기차 구입 시 세액공제 정책에 이어 보조금 정책 부활 여부와 완성차 CO2 규제 강화에 따른 일부 전기차 판매량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리콘 고비중 음극재 등의 도입을 통한 충전 속도의 개선 그리고 열 폭주 방지 소재의 적용 확대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북미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셀사와 주요 소재 업체들의 올해 영업이익은 2023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이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자재 가격 회복이나 전기차 판매 증가 등이 중요한 변수인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납득할 가격에 전기차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SS의 대규모 수주 발표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으로 상상인 증권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1위는 2차전지 지고, 금융, 바이오주 뜨고, 코스피 시총 톱10 격변입니다. 지난 2024년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코스피 시총 순위 상위 10개 종목의 순위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떠오른 금융주를 비롯해서 바이오주가 치고 올라간 반면에 2차 전지주는 업황 부진에 따라서 실적 악화가 나타나면서 기세가 주춤해졌는데요. 31일 증권가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지난해 말 대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으로 지난해 말 32위에서 이번에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호황의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등 주요 국가에서 협력 요청까지 이어졌고 강달러 국면도 역시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올해 코스피 시총 10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KB금융도 지난해 말 16위에서 8위로 8계단 상승했습니다. KB금융은 밸류업 대표 수혜주로 꼽히면서 지난해 3월에 5년 3개월여 만에 시총 10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셀트리온도 시총 6위로 2023년 말 대비 5계단 올랐는데 금리 인하 기대에다 자사주 매입 등 개별 호재도 맞물렸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면서 업황 부진 우려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23년 말 시총 6위였던 포스코홀딩스가 13위로 밀려났고 시총도 반토막 나며 21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LG화학은 9위에서 18위로, 삼성 SDI는 10위에서 19위로 각각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에서 5위의 상위권은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LG에너지솔루션,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 현대차로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동의 1위를 지켰지만 올 한 해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면서 시총 규모도 468조 6천억 원에서 317조 5천억 원으로 151조 원가량 증발했고요. 2차 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역시 3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시총 100조 원 고지를 내주면서 1년 만에 19조 원 시가총액이 감소했습니다. 2차 전지는 4분기 실적 악화도 예상되고 있고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025년 1분기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 실적 악화, 트럼프 정부의 행정조치, 국내 공매도 재개 등으로 주가가 1분기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낮아진 주가 레벨로 섹터 반등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섹터 산업의 불확실성과 모멘텀 부재로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시기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개별 종목이 섹터 주가를 이끌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